다리 저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다리 저림인 게 생기는 게 꼭 허리 때문일까요? 다리 저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디스크가 뻥 하고 튀어나온다든가 협착이 확 생기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면은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죠. 계속 누르는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 주변에 부종이 생기고 그 부종 때문에 신경이 자꾸 자극을 받아가지고 다리 저림이 생긴단 말이죠. 디스크 때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 다리 허벅지 뒤편부터 쫙 내리듯이 디스크와 유사하게 다리가 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퇴 이두근의 손상에 의해 가지고도 정강이나 종아리 쪽으로 저림감이 나타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요근이라든가 장요근 요 사이로 대퇴 신경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돼도 허벅지 앞쪽이 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리다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찌릿찌릿 이런 저린 게 느껴지는 환자분도 있지만은 어떤 환자분들은 저리저리 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거든요.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말초 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발가락 끝이 저리저리 한다든가 찌릿찌릿한 증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주사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신경차단술을 얘기하는데, 이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와 그리고 일종의 마취제를 조금 섞어가지고 그 부종이 생긴, 염증이 생긴 부분에 주사를 꼭 하고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함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종이 줄어들면서 다리 저린 게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사는 잘하고 어떤 의사는 좀 손이 나빠가지고 잘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차단술이 그렇게 어려운 술기는 아닙니다. 손기술이 조금 별로 좋지 않다 해가지고 효과가 덜하고 이럴 정도의 술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신경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다리 저린 게 해소가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신경차단술을 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염증 생성량이 많고 신경 자체에 눌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다시 염증이 생기면서 다리가 저려지는 경우, 두 번째의 경우 진단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없다는 얘기죠.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다리 저리는 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디스크나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린 게 아닌데 그쪽에다가 신경 차단술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진단받으면 제일 큰 문제는 안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 낫는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A라고 하는 병원에 가가지고 다리가 저려가지고 신경 차단술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별 차도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병은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병원을 간단 말이죠. 그럼 다른 병원 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께서 또 신경 차단술을 시도를 합니다. 그럼 또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죠. 또 두세 번 정도 해요. 이번에도 별 효과가 없어.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병원을 갑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다 보면은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부작용을 나게 되면서 푸싱 증후군이라든가 골다공증, 당뇨라든가 그런 부작용들이 내 몸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내분비내과에서 쿠싱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더 이상 스테로이드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 아픈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은 충분히 다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저희가 치료해가지고 다리 저린 거를 완치시켜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 못 내리게 되면은 불필요한 주사를 계속 맞게 되면서 몸 자체가 더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리가 저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스크에 의해 가지고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것, 이상근에 의해서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대퇴 이두근에 의해서 다리 저린 게 나타나는 게 약간 증상이 좀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디스크라든가 이상근 증후군은 거의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엉덩이 뻐근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리 뒤로 저림감이 쭉 내려오는 게 비슷한데, 대퇴 이두근의 손상에 의해서 다리 저린 거는 주로 정강이나 종아리, 발바닥 쪽으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먼저 허리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 주변의 근육들의 탄력성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허리 스트레칭을 360도 어느 방향이든 앞으로 굽혔다가 옆으로 돌리고 뒤로 젖히고 이런 스트레칭을 무리 없는 선에서 꾸준하게 스트레칭하면서 허리 디스크를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다리 저린 게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운동적인 치료 방법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비수술적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는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다리를 사자로 딱 올린 다음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앞으로 쭉 숙여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엉덩이 밑에 공을 넣어가지고 이상근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준다든가 하면은 이상근이 조금씩 회복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퇴 이두근도 마찬가지인데, 대퇴 이두근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잡기가 어렵진 않아요. 앉아가지고 무릎 뒤편을 잡아보면은 힘줄 같은 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허벅지 안쪽 힘줄이 아니고 바깥쪽 힘줄을 잡으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단단한 선 같은 게 대퇴 이두근의 힘줄이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서 허벅지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근육 부분에 공을 끼워가지고 좀 자극시켜주면은 그나마 도움이 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진단이 좀 더 앞서야 되거든요. 먼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운동치료법이나 재활 방법 이런 것들 선택해가지고 치료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이 디스크에서 눌린 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신경이 손상된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경이 회복되는 데만도 6개월 정도, 길게는 8개월 정도 지켜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은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수술 끝나고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났는데도 다리 저린 게 좀 나아지는 기미도 안 보이고 비슷한 정도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중 한 가지는 신경이 디스크라든가 협착기에서 눌린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손상이 너무 많이 온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로는 다리 저린 게 허리 때문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근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대퇴 이두근의 손상이 가지고 신경이 압박이 가해지면서 다리 저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다리 저린 게 괜찮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자율신경에 의해서도 다리 저린 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리 저린다고 무조건 수술 쪽으로 가는 건 옳지 않아요. 다리 저린 이유가 다양하듯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셔도 늦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글을 달아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증 단속반 김승수였습니다. 빠이!